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트리키의 충격, 문일지식, 관주의보, 일필, 희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학습계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교육계에서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부의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이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야기를 선정적으로 트리키의 충격이라고 했는데, 또 혁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썼는지, 이렇게 극단적인 제목을 썼는가 하는 걸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이 트리키를 개발한 시스템의 원페이지북인데, 이 원페이지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신 게 그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냐, 여기 참여하신 분이 한 거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후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후기들인데요. 우리 사회 지도자들, 또 명사들, 원페이지북에 대한 다들 긍정적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북에 보면 메인 화면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얼굴을 더 내밀고, 컨텐츠를 추격해서 보여준 전략은 정부화 시대 핵심 기술자, 홈페이지북 사업은 독서 문화를 진입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시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자, 이렇게 홈페이지북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이 치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치하의 요인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자, 이분은 윤동환 씨고, 어젯밤에도 저희 사무실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앞으로 같이 할 일들 나눴습니다. 명사들이 좀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이제 교육부 장관 바로 밑입니다. 학교 11,000개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인데, 지금 교육청 교육장에서 갑자기 글이 1급으로 발탁이 되셨죠. 저희 고문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가나의 왕자입니다. 저희 원페이지북을 아프리카에 교재로 쓰겠다고 지금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김대용 교수님, 이 과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 시간 대비 효율성 최고,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교수들입니다. 또 원페이지북을 읽는 사람들, 원페이지북이란 이걸 말합니다. 책 한 권을,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의 책을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이 책의 핵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페이지북의 장점이죠. 이 원페이지북을 책을 지금 다 읽기 힘들 때 원페이지로 된 내용을 이렇게 저수루도까지 되고, 그리고 원페이지 요약, 책의 주제와 요점, 한 주제, 요점, 또 제목, 주제, 요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과서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홈페이지북이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 예스24에서 이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만큼 정교하게 소개하는 것들이 없죠. 왜냐하면 서평은 주관적인 거니까. 이건 주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책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건데, 이 요약은 짜집기가 아닙니다. 책 문장을 따온 게 아니고 핵심과 구성을 중심으로 요약자가 요약을 한 거니까 저작권이 요약자에게 있습니다. 짜집기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되려 저작권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의 히트 상품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됐죠. 현재는 예스24에서 이거를 전국의 도서관 11,000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걸 교재로 쓰기로 해서 MOU 체결이 끝났고, 그리고 강원도 도서관 전체에 이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일반 업체에서 만든, 자, 이게 이제 강원도 평생도서관이죠. 가장 큰 대표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북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씩
변경이 되면서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뢰성과 공익성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문광부에서 저희를 사단법인으로 내줬죠. 자, 이렇게 원페이지북을 읽는 독자들이 책을 구입해서 읽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소서 구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책을 사서 보았네요. 광팬이 되었네요.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문광부에서나 도서유통사에서는 이것을 독서문화 증진의 엄청난 도구다라는 측면으로 아예 법인을 내주고 운영을 하도록 했죠. 또 요약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페이지북 읽어보니 확실히 다르더군요. 처음 보는 책에게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읽은 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을 원페이지로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서 이 책을 구입할 책이냐 아니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이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도서죠. 서평은 어떻죠? 서평은 이 책을 무조건 사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평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서평 보고 책 샀다가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않습니다. 자기가 책을 구입할지 아닐지. 만약에 구입하지 않아도 될 책이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보만이라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정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읽어보면 책의 내용을, 큰 그림을 잡을 수가 있죠. 교과서가 다 요약된 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약 전문가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글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가지고 있는 상품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교육이죠. 조금 전에 거는 원페이지 책을 요약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서 제공해 주는 거, 해외 거에서부터 한국 거까지. 두 번째는 이 요약을 하는 기술이 있죠. 이렇게 요약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육입니다. 그게 이제 또 히트 상품으로 떴습니다. 어느 정도 히트했는지 보십시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후기를 보고 왜 이렇게 감탄하나고 해서 생각이 강의를 신청했는데 지금 강의를 들은 저 역시도 감탄의 연속입니다. 정말 혼자 알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손발이 오글오글, 가슴 뛰며 가슴을 느끼며 학원장, 감탄을 넘어서 감사, 중학생. 이 친구는 지금 행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 최대 스승을 만나다. 1억 이상의 가치. 학생들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의 혁명입니다. 이건 학생에서부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얘기까지 모두 다 동일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인천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인데요. 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보낸 애들인데, 읽지 않고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수업 내내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실제입니다. 3일간 캠프 하더니 끝나고 캠프 더 해달라고 교장한테 내려가서 요청하는 기이한 사태. 정말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막북 같은 기술 훈련했다. 정말 알려주기 싫다. 강의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원 외교 다닌 친구입니다. 당연히 성공을 위한 열쇠이다. 대원 외교가 실력 없다고 자퇴한 애가 와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친구들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교 있죠. 대교 눈높이 쪽에서 눈높이 임원들 자녀를 다 보낸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 저희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하니까 이걸 보고 대교에 도입을 하려고 자기 임원들 자녀를 변화시켜주면 자기도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그 대교 직원들이 나와서 3박 4일간을 뒤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결과를 냈는데 이 친구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난 애인데 캠프장에 와가지고 이틀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아빠가 보내서 오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틀째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기술에.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 전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결국 대교에서 저희한테 이 학습 교육 시스템을 자기들이 넘겨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부에서는 이걸 반대했죠. 저희 지부가 한 40개 되거든요. 그걸 반대해서 저희는 지부 쪽에 돈을 받고 우리가 지부를 모은 상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부에 돌려주기로 했죠. 자, 이런 사연들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입시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그 만점공부법의 조관석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하고 이제 합류해가지고 함께 진행하는데 이분이 또 내는 결과도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분이
약 30년 동안 내놓은 결과인데요. TMS 만점 공부법입니다. 1개월 안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꽁축하는데 결과가 엄청나요. 동덕여고 1학년 연세대에 입학했고 만점 어떤 과정을 성적이 정말 궁금했는데 난생에 정말 새로운 경험 많이 했고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다. 고려대 주제를 생각하면 공부한 적이 없을 때 의도 과목의 응용법을 하면 쉽게 핵심이 파악을 한눈에 보였다. 연달 만에 모든 걸 신속하게 수직 수평 관계를 보면서도 6개월째 줄곧 최상위권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었다. 서울대 경기여고 수학과학은 평소에 어렵게만 느끼는 통합적공을 배워 적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있죠? 박상원 TMS 프로젝트 1 나만의 공부만을 정말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었어요. 정말 원리 나의 인생을 조각하듯 영혼을 힘들었게 음악고에서 전 과목의 매개 한눈에 확 들어 중학 군고 과정을 1년 만에 완벽하게 연결했어요. 서울대 아버지는 멋진 판사가 되고자 항상 성적이 간당간당 불안했는데 팀 만점을 잊지 않은 저를 느끼는 정칭을 안겨줘서 정말 세상에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얘는 서울대 전 누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잘 할걸요. 중문고사 대비 한 달 만에 이번에 반에서 중위권에서 1등이 되었어요. 과기대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다 완벽하게 총정리했어요. 양윤영 대치동 유명한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2달 만에 수직 수평 관계 확실히 정리돼 저절로 풀려 다른 거에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는 지 목차를 이루 단기간에 제대로 공부하는 모임 팀에서 만점 공부해서 너무 만족해서 친구에게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외고 내가 공부를 꼭 알아야 할 것 꼭꼭 찔러는 전무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어디를 가도 최상위권 자신 있어요. 공부하니까 진짜 만점이 5과목이 나와. 3개월 만에 중위권에서 평균 97점이 돼서 야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려대 중3인 동생이 먼저 공부하고 여유있게 최상위권의 지명을 보고 친구들 친척 동생과 함께 있어야겠는데 정말 빈틈없이 체계적인 공부법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한 방에 한 달에서 거의 3개월 사이에 최상위권에 도전을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들. 그래서 이분은 연봉이 1억이 아니라 이분은 월봉이 1억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이제 원페이지북과 트리키 시스템을 만나고 트리키에 있는 기술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완전히 이거는 자기 TMS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죠. TMS에서 어디가 부족하냐면 지문을 분석해서 구조화시키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여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분이 가진 기술, 원래 기술에다 이걸 플러스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핵폭탄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캠프를 이제 저희하고 같이가 아니죠. 이제 저희 올인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북에. 그래서 함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저희 트리키 시스템에서 나타난 결과, 저희는 이제 이 트리키 시스템을 가지고요, 학교 공부에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공부는 공부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교과서가 왜 무슨 공부입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과서를 낮게 봤어요. 제가 했던 꿈의 학교라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 학교 공부를 다루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퍽퍽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분과 함께 만나면서, 대다수는 학교 공부를 해야 돼. 저처럼 이렇게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중성을 갖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시스템을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트리키 기술이 되게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마치 이제 조관석 원장님을 만나고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캠프 형태와 함께 조 원장님의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트리키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트리키 기술로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는 이제 현재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모집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능 지문을 이렇게 내신 수능 만점 전략에서 수능 지문 분석이죠. 여러분 아시죠? 공부라는 게 지금 현재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다 지문이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 한 문제 나오잖아요. 결국 지문 분석 못하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과 모든 시험은 공무원 시험까지 행시도 그렇죠. 행시 사시도 지문 이만큼 주고 문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거 못해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보고 우리는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 분석 기술은 아마 국내 해외를 통틀어서 저희 트리키가 가장 막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제주교육청장하고 장학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끝나고 교육혁명이다 하고 제주도 내려가서 지금 제주도를 다 지금 이걸 집어넣고 있잖아요. 도 전체를. 그쯤 되면 이게 이제 그냥 빈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신 수능 전형역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문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력의 1%는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조무경 원장님이 함께 해서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명사 추천사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보면 이제 트리키 기술에서 나온 결과, 만점 공부법에서 나온 결과, 이 둘이 뭉쳐졌으니 이제 결과는 뻔하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 잠깐 봐보죠. 이게 저희 원페이지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예스24하고 독점 계약이 돼서 원페이지북 공급이 되고 있고, 서식유통의 예스폼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이 원페이지북을 전국에, 전 세계에 지금 투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대교가 저희하고 함께 제휴해서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사세계한계 제휴하고 있고요. 국TV, 한다모, 발의 부산교육청, 제주교육청 지금 제휴돼서 교사 연수 들어가고,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드디어 브리핑이 돼서 차장단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페이지북의 생산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요약기술 보급에 충격 감동 감탄에 전국 40개 지부와 학생기술 캠프와 해외 원페이지북 유통과 제주교육청 가나왕자재단과 대학의 교양과정으로 이 기술이 지금 들어가서 교육이 되고 있고, 대학원의 석사과정이 지금 개설이 돼서 벌써 1년 반째 진행됐고, 또 신라대학에서 이번에 석사과정 개설, 해양대학교에서 교육과정 개설 다 요청이 지금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전국민 강연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그 고척도서관에서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60석 초과 계속 초과해서 19, 20, 24 초과 막 초과되는 거예요. 5월 3일, 5월 17일 200석 초과,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진입 초과, 이번엔 성남 수정도서관 200석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국 시군구청 지금 강연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 다 만땅 초과가 일어나는 거죠. 오신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종교집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시면 정말 놀라요. 하나만 눌러, 아무거나 못 눌러볼까요? 5, 6, 7개 중에 골라보세요. 모두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최정우 선생이 영어를 배웠을 때 있고, 이제 오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명한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지 명쾌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 생에 전문을 넣어서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다니. 비록 나이가 68세인데, 그죠? 이런 막 그 사람들의 후기 막 쏟아지면서 이건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계, 그 다음에 관공서, 기타, 대학, 그제는 대학 한양대 교수님이 한 분 왔어요. 이름을 강사로 숨기고 온 거예요. 왔다가 듣고 가면서 안 되겠다고 자기 신분을 밝히더니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어느 정도 충격 받았냐고요? 제가 하고 있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그 정도는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정말 대학 교수들도 모르는 이 정보를 하나의 어떤 가공해서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 프로세스 기술을 본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제목을 썼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강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만 고른다면, 자, 무엇을 고를까요? 우리 선생님 뭘 고르겠어요? 1번에 저기 어디 창원 도서관 사서들 한 100명 교육을 했는데 여기 이걸 고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많고요. 요즘에 정말 자기 의사표현을 열심히 하던데요. 사실 이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겁니다. 이 4가지의 5가지 중에서 4가지의 원인이 되는 요소, 그걸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첫째, 이거를 취득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취득하는 게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연인부터 하진 않을 거고, 돈부터. 제일 어릴 때부터 미모. 아니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 근데 이미 태어나 버렸잖아요, 이제. 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능력. 예, 그렇죠. 이제 이게 능력이죠. 왜냐하면 취득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능력 구축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쵸? 능력 없이 돈 벌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정주경처럼 하는 것도 원래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연이 좀 이쁘고 좀 그렇지. 그죠? 이게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혜 있는 부모님은 연이 좀 뒤로 만나라고 그러죠. 돈 좀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사람이 권력을 탐하게 되고, 미모는 사실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뭐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이것도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요걸 어떻게 해주냐? 해석된 미모로 끌고 가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예쁘다. 예, 설사 안 예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은 샘손 도운이 되고, 줄지어선 연인이 되고, 존경받는 권력이 되죠. 그렇지만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다 포함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 없는 돈은 화의 원인입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이 없고 돈 많은 사람은요,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화를 크게 당하죠. 왜? 돈을 못 지킵니다. 네. 능력 없는 연인은 체이는 길이고, 능력 없는 권력은 파멸의 길이고, 능력 없는 미모는 방명의 길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 결국 취득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자, 우리가 능력 얻기 위해서 하는 액션은 어릴 때부터 16년간 교육을 하죠. 지속적인 자기개발, 명사들과 입력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열심히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능력을 얻는 것인가 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시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 진 빠질 겁니다. 자식 교육한 것도 진 빠지고, 오늘 현대사회 돌아가는 것도 정말 진이 빠지죠.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 안에 엄청난 슈퍼맨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몰랐다고요.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20년간 그 부분을 연구를 했었죠. 도대체 인간의 역량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량을 말할 때는 잠재력을 얘기하잖아요. 예,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죠. 저기 아인슈타인도 5%, 10%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숨겨져 있는 잠재력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이 가진 모습을 가장 잘 구현시킨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일까요? 천재들일까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잘 발현시킨 사람은 누구죠? 천재죠. 그렇죠. 천재는 인간에게 없는 걸 발현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있는 거를 발현시켰는데 어떤 조건과 구성 환경에 따라서 가장 잘 발현한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장시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천재가 인간의 원래 표준이에요. 천재가 인간의 표준이에요. 보통 사람은 표준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온다면 보통 사람은 장애인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천재가 99%면 모든 인류의 인구 중에 천재가 99%고 1%가 보통 사람이 1%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보죠.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요, 잘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가면요, 못하는 애들이 정상인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면요, 못하는 애는요, 학습 부진합니다. 근데 걔가 저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 정상인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결국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천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제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자, 인간이 금을 활용하고 철을 활용하게 된 것은요, 철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죠. 금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죠. 산소가 무엇인지 알고 나섭니다. 즉,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what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why에다가 어떻게 쓸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거죠. 능력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인간이 가진 핵심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진 핵심, 동물과 다른 능력. 사고하는 네,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아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 사고하는 능력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순서가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강아지가 인간처럼 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능력의 속성은 결국 사고력입니다. 근데 사고력의 속성은 뭘까요? 사고력의 속성은 바로 예측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력은 자극을 통해서 얻거든요.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이때 반응할 때 누가 나를 꼬집었어요. 그럼 아프다. 아, 이렇게 하면 느낌이죠. 왜 꼬집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너 왜 꼬집니?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안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대방은 쟤 왜 꼬집지?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면 이게 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꼬집으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꼬집는다고 아픔이 되지? 이렇게 연구하면 생물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아플 때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연구하면 의학이 돼. 어떤 사람은 이걸 꼬집히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면 해탈까지 도달하는 종교가 돼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은 알게 되는가? 방금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맞아요. 아는 게 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사고가 있어야 알아. 네, 사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꼬집혔을 때 생각을 하는 사람만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 이 생각은 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측력이죠. 이 예측은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꼬집습니다. 왜 아프지? 질문했어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죠? 그죠? 이 아픔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답을 못 찾았어. 예측을 못한 거죠. 다 예측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묻잖아요. 왜 아프지라고 물었으면 아픈 원인을 찾아내면 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발견자가 돼서 오늘날 문명을 만드는데 질문만 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99%의 사람들이에요. 1%의 사람이 질문을 하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능력은 아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는 거지만 그걸 알게 하는 능력은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자극하면 학문이 나올까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우리는 이 자극을 통해서 알매 도달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알매 도달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통해서 알매 도달하고, 예측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항상? 자, 아까 꽃 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아파.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어. 아프면 싫으니까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어 하는 그 불편함을
예측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아픈 상태로 살아. 역사에 참 많은 그런 사례가 있죠. 한 가지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례며, 하나를 몰라가지고 전쟁에서 진 사례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사례, 제갈공명과 조조의 싸움. 조조가 정말 망한 건 너무나 간단한 거였죠. 100만 대군이 제갈공명이 10만 대군과 싸우면서 100만 대군이 하공법에 대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조조에서 불었으니까. 그런데 제갈공명은 계절풍이 언제 바뀐다는 사실을 찾아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조조는 더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불 한 번 딱 붙이니까 연환계라고 해서 100만 대군 배 전체를 이 철로 다 묶어놨거든요. 불 딱 붙으니까 뭐 순간 다 한순간에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결국은 제갈공명은 하공법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두고, 이거는 이제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제 하공법은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람은 어떤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 라는 걸 알고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예측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 능력의 핵심 속성이 뭔가라고 물으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사고력이다. 어떤 사고력이냐? 예측적 사고력이다. 그럼 예측적 사고력이 도대체 무엇을 얻게 하느냐? 목표를 달성한다. 원하는 걸 얻게 한다. 능력의 속성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맞죠? 네. 그게 이제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것까지도 얻게 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알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 셋 중에. 뭘 알고 싶어요? 뭔가를, 이 셋 다 알아야 되겠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렇죠. 예측력이죠. 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되면 이게 달성한 결과물이죠. 이거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선현들을 보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자, 이율곡 선생님, 10만 양병설입니다. 자, 10만 양병설을 보면 그의 10만 양병설의 핵심을 조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국력이 사약해진 조선, 일본의 변화. 결국 이것이 실제인가를 조사합니다. 자,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조선 현장은 강파, 약골, 일본 현장은 전쟁 준비 중. 가설을 비교합니다. 일본의 전쟁 준비를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알죠.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고, 군사 모집을 훈련하고 있고, 함선을 제작하고, 목재 이동을 하고 있고, 이걸 조사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이동하는 과정들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10년 후면 일본이 전쟁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조선은 아예 전력이 없고, 그래서 가설을 결과를 냅니다. 일본 전쟁 준비 근거파, 일본 전력이 조선보다 우세, 양병설을 기간까지 계산해서 10만 년을 길러요. 결국 예상대로 10년 후에 전쟁은 일어났고 10만이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10만 대신에 이순신의 112척이 그 일을 해냈죠. 뭘 지금 이율곡 선생님이 해낸 게 뭡니까? 미리 알아냈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도 예측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이순신도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능력도 명랑해전 승리입니다. 이 명랑해전 승리는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보기 드문 승리죠. 12척으로 가지고 120척, 130척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의 핵심 능력은 뭘까요? 승리 가능한 조건을 설정한 겁니다. 13척 대 13척 공간을 만들어서 울둘목에 딱 들었으니까 자기 배 13척 딱 쓰니까 적군도 13척밖에 못 써. 적군이 포위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조류가 딱 바뀌죠. 속도전에 필요한 거북선. 원래 거북선은요, 이 바닥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쟁 군함 중에서는 이게 안 좋습니다. 방향 틀리가 안 돼요. 속도는 빨라도. 그리고 조건에 필요한 현장을 만든 다음에 조건 현장과 일치시키니까 결국은 승리가 나온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의 핵심 능력은 뭡니까?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상황을 예측한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나요? 손자병병의 가장 위대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위대한 장수는 어차피 싸우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겨놓고 싸운다. 보통 장수는 싸우면서 이기려고 한다. 미련한 장수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모르고 한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순신 장군은 두 번째 해당됩니다.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장수인데 이미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즉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것을 현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치를 시킨 거죠. 제갈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벽대전의 그의 핵심 능력도 승리 요소를 설정하죠. 화공법밖에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공법이면 바람 방향이 문제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전쟁 시기를 늦춥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시기를 찾아내고 계속 늦춰요. 안 그러면 이제 전쟁 시작했다면 끝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으로 다 늦춥니다. 그게 바로 화공법을 쓰기 위한 거죠.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딱 전쟁 시작할 때 바람이 딱 바뀝니다. 그 순간 제갈공유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라고 매듭을 딱 짓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족한 무기를 뺏어오기 위해서 새벽에 함선을 집으로 싸가지고 보내가지고 근처에 가니까 조조군대가 막 놀래가지고 싸대니까 그냥 집에가 화살이 그냥 거의 3분의 1을 뺏어옵니다. 얼마나 멋진 예측입니까? 만약 그때 예측을 잘못했더라면요, 갔는데 화살 안 쐈다. 이거 참. 근데 그 쐈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 미명이라고. 그때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틀림없이 쌀 거다. 참 멋있는 예측들이죠. 이거 보면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름답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분들 했던 내용의 핵심 능력이 뭐라고요? 다 같이? 예측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측력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예측을 해서 그 예측 결과가 맞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맞죠? 예측이 맞으면 문제 해결, 예측이 안 맞으면 실패입니다. 자, 사업할 때, 대학 갈 때 다 예측합니까?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만들면 많이 살 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측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말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이어를 쓰는데 저 타이어가 공기압 타이어죠. 공기압 타이어 이전에 그 고무 타이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차 개를 때 고무가 그냥 아예 전체가 다 고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쿠션이 없었죠. 그때 한 사람이 공기압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죠. 왜요? 이 고무 양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기압이니까 쿠션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예측했죠. 이걸 내놓으면 순간적으로 다 판매가 될 거다. 예,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괜찮아요. 예, 우리 정신 좀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공기압 타이어를 딱 내놓은 순간 전국이 쇄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줬어요. 이유는 뭐 어디서 예측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현재 고무 타이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공기압 타이어가 나왔다고 이것이 판매되면 다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반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예측을 못한 거죠? 상품은 좋지만 판매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할 거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한, 이게 바로 예측이 실패인 거예요. 그랬으면 만약에 이 예측했다면 어떻게 판매를 했어야 돼요? 그들 라인을 썼어야 되죠. 이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업에 없어요? 큰 실패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학자들이 좋은 거 발견했다고, 그죠? 제품 만들었다가 꼴딱꼴딱 망하고, 공무원들 사업했다가 꼴딱꼴딱 망하고, 군인들 나와서 사업하면 쫄딱 망하고. 뭐요? 몰라요.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능력 있게 키운다는 게, 여러분이 능력 있게 된다는 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측의 핵심 요소는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핵심 파악 능력. 자, 어떻게 하죠? 처음에 가설을 이렇게 씁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하고 이율곡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서 하나를 보고, 종합 단서를 보진 않았어요. 어떤 단서 하나, 조정의 당파 싸움 저렇게 하면 이게 나라 안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파 싸움 하다가 국력이 쇠약해지면,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죠. 일본이 여기서 만약에 힘이 길러진다면 이건 당장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사를 어디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잘하니까 일본을 조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핵심 파악 능력. 핵심 파악 때는요, 아직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저기 부부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이거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건 느낌이죠. 물증이 없어. 심증이야. 근데 보통 아내들은 심증으로 싸워버려. 이거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물증을 잡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심증 가지고 해버린다고. 보통 사람들은 심증으로 다 처리해.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 안 그러죠. 물증으로 합니다. 물증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학자들하고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진짜 범죄자가 빠져나가요.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심증 단계입니다. 네.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심증 단계. 핵심 판명입니다. 그럼 심증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학자들은 뭘 하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게 정말일까?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심증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가설을 설정하죠. 그때 구성 파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율곡 선생님은 전쟁을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군마, 군병, 군량, 그 다음에 군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을 거다. 이 생각을 못하면 이거는 또 이제 심증이야. 그쵸? 참 너무 간단한데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잘하면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들이 이 능력 갖추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결국은 가설을 설정해내는데 위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의 핵심 파악하고, 문제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 절차를 다 찾아냅니다. 이게 가설 설정이에요. 가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일본이 쳐들어올 게 사실이냐? 군마, 군병, 군량, 그 다음에 군함. 이 네 가지 요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찾아내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비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전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예요. 가설이라고 그러죠. 가설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가설이 정확하면 가설이 실행되죠. 자,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들 때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생각해보시죠. 에디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구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까요? 혹시? 길가에 나뭇가지 집어넣고 돌려보고 그냥 못을 넣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진 않죠. 예, 전기의 속성을 따라서 어떤 재질을 쓰면 좋을까를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그걸 찾아다가 하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 보는 대로 그냥 양 전극에다 막 연결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실행한다고 하죠. 학생들의 가설 설정과요, 일반인의 가설 설정은 다릅니다. 가설 실행. 학생들은요, 학습에서 가설을 설정하죠. 어떻게 하죠? 시험 공부합니다. 자, 시험 공부할 때 가설, 학생의 가설.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가설이죠. 이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뭐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찍으면 시험이 나오고, 못하는 애들이 찍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찍으면 왜 안 나올까요? 자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낼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걸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예. 두 번째가 실행적 사회죠. 사회는 진짜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건 없잖아요. 사회는 그게 없어요. 사회에서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물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살 수밖에 없어. 유통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뭘 하나 예측을 못했냐면, 다른 사람이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어요. 이 사회는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학습하고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만들 거라는 것도 예측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이 뭔지 아세요? 업혀 다니는 놈. 예. 나는 나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업혀 다니는 놈이 딱 업혀 다니다가 내가 지칠 때 얼른 뛰어내려서 달려가는 거. 어떡할 거야 이걸? 이게 정말 예측력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문제 해결력의 핵심 요소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지금 바로 전자문화죠. 이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예측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자가 발견될 때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여러분 브라운 운동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물 위에다가 꽃가루를 가늘게 만들어서 뿌리면요, 꽃가루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꽃가루가 움직이면 둘밖에 없죠. 하나는 살아있든지 하나는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든지. 죽은 애니까 누군가가 움직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브라운 운동이라 해가지고 80년 동안 학자들이 비밀을 못 풀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너무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움직이게 하니? 그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얘가 움직이면 잡으십시오. 얘가 지금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럼 얘는 누군가가 움직이는 힘이 있죠. 얘가 이만큼 무게가 얼만데, 질량이 얼만데, 이만큼 움직였으면 움직이게 하는 놈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꽃가루가 있는데 꽃가루를 움직이게 하는 뇌가 있다면 꽃가루가 움직이는 이동, 꽃가루의 질량 판단하면 움직이게 하는 뇌의 크기가 나오죠. 이 크기를 계산했는데 세상에나 보지도 않고 원자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아인슈타인의 예측력이죠. 오늘날 원자 문명과 전자 문명이 발견된 이유가 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우주를 확 뒤집는 발견이 하나 지금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원자를 발견한 게 오늘날 우리의 전자 문명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또 하나 있는데,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가 우주에서 4%밖에 아닙니다. 96%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밝혀지면 정말 우리는 우주인 문명이 될 겁니다. 국가의 흥망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 예측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고 해볼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능력의 속성은, 능력의 핵심, 인간의 핵심 능력은 사고력. 사고력의 핵심 능력은 예측력. 그 예측력의 결과물은 문제 해결력.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되는 거죠. 사례로 보았을 때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문제를 예측합니다. 자, 그냥 아무나 한번 불러봅시다. 누구나. 인류에 이름 남아있는 사람 하나 부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남겼는지 한번 찾아보게요. 한번 아무나 불러볼래요? 오늘 다루지 않은 사람. 알만한 사람. 세종대왕. 자, 좋습니다. 세종대왕은 무엇을 예측했을까요?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하나만 들어보죠. 한글 창제. 네. 한글 창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측이죠. 어떻게 중국어를 한자를 쓰지 않고 우리말을 만들어서, 우리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음운 구조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와 음운 구조들과 글자의 모양과 모든 걸 만드는, 이건 전부 다 변수를 가지고 다 종합 맞추는, 우리 그림 조각 맞추기를 뭐라고 그러죠? 퍼즐.
퍼즐 맞추기도 어때요? 이거 하나 들고 어디가 맞을까? 퍼즐 하나도 맞추면서 하는데 한글을 만드는 건 이건 초대형 예측 행사죠. 초대형 예측 행사.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많은 과학적 업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측입니다. 엄청난 예측력이죠. 그 예측력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가 바로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이 먼저 심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물증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붙여놓죠. 물증이라고 그러죠. 즉 가설. 근데 이제 물증을 실제로 입증해야죠. 예, 가설의 실행. 요거는 이제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입증이라고 그러죠. 심증, 물증, 입증. 요게 바로 예측입니다. 다, 여기 셋 다가 뭐죠? 예측이죠. 심증으로 예측, 물증으로 예측, 입증으로 증명. 참 멋있죠. 예. 자, 이 능력,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만 알아도요.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